엔비디아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5거래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 난 것이 자기 탓이라며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애플에 2천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1분기 마지막 거래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 반등하며 4만 2천 선을 회복한 한편 장 초반 조정권에 재진입하기도 한 S&P 500 지수는 0.6%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할 거란 소식이 들려오자 나스닥 지수가 2.7% 하락하는 등 초반의 분위기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분기 말 수급 요인을 토대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자 지수는 전약 후강 장세를 그리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다만 이제 상호관세라는 커다란 관문을 지나야 하는데요. 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세부 사항을 미국 동부 시간 1일 밤 내지 2일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루 일찍 발표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AP통신은 관세 조치가 투자자들의 우려보다 덜 가혹하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면서도 조치가 강경하거나 기업들이 불안감에 직원을 감축할 경우 주식시장은 더 큰 하락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증시 전망치를 추가로 내려잡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하향 조정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침체 위험이 높아진 만큼 목표치를 기존의 6,200에서 5,700으로 내려잡았습니다. 1분기가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지난 한 분기 최고 및 최악의 주가 성과를 그린 S&P 500 구성 종목들입니다. 상승률 1위는 50% 상승한 CVS 헬스입니다. 작년 한 해 의료비 증가 및 보험 보상 단가 하락 등 구조적인 압박에 시달린 바 있었죠. 2월에 호실적 발표와 함께 예상에 부합한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한 점을 계기로 본격 반등에 나섰습니다. 뒤를 이어 뉴몬트와 필립 모리스, AT&T가 20에서 3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락률 1위에는 데커스 아웃도어가 올라왔는데요. 주가는 45% 급락했습니다. 대표 브랜드인 호카 운동화의 성장이 둔화한 데 더해 소비심리 악화 및 침체 우려에 고전한 거죠. 뒤를 이어 온세미컨덕터와 테슬라, 테라다인이 30%대 급락하며 하락률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렇듯 1분기 하락률 상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에 크게 베팅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특히나 뼈아픈 소식인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타 M7 빅테크 주들도 전부 1분기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다만 지금 투자금을 빼면 안 된다는 골드만삭스의 조언이 전해졌습니다. 데이빗 코스틴 전략가는 올해 주가 하락으로 인해 M7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2017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가 약세의 주된 원인은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헤지 펀드 등의 차익 실현 매도 때문이라며 M7의 실적 전망치 및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개 종목 가운데 특히 진입 매력도가 높은 종목으로는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를 꼽았는데요. 저평가 상태에서 강력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와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이미 주가에 리스크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 등 백신 제조사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FDA 생물의약품 심사를 총괄하던 피터 마크스 박사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이 들려온 영향인데요. 마크스는 백신 조기 승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인물입니다. 중국 내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 2월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애플의 주가가 1.9% 올랐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뉴스맥스는 뉴욕 증시 상장 첫날 735% 폭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2일로 다가온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가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소고기 수입 금지뿐 아니라 계약가치 1,000만 달러, 우리 돈 147억 원 초과 시 기술 이전이나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국방부의 절충 교역도 처음으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을 늘리는 것이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의 배출가스 규제, 관련 규정의 투명성을 언급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가격 책정 정책이 불명확하며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망 사용료 등 광범위한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 장벽이라 말하며 이러한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겠다 강조했는데요. 자동차, 국방, 제약, 플랫폼법까지 우리 산업을 다 걸고 넘어진 미국. 다가오는 해방의 날이 자꾸만 더 무서워집니다. 관세 공포가 여전한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미국 성장률, S&P 500 연간 전망과 EPS 전망치 하향뿐 아니라 여러 IB 그리고 연준에서도 관세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월 초 200일 이평선을 하회한 S&P 500은 5,500포인트 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 후 다시 200일선 부근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 향방의 핵심은 더 높은 관세, 약화된 성장, 높은 인플레, 이 세 가지입니다. 간밤 연설에 나선 바킨 총재와 윌리엄스 총재는 각각 관세를 언급하며 고용시장,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여러 IB들도 침체 확률을 높여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JP모건도 미국과 글로벌 경기의 침체 확률을 40%로 제시하고 있고요. UBS의 수석 전략가 마크 헤페레는 S&P 500 연말 목표치를 6,400포인트로 하향. 단, 장기적으로는 시장 회복에 무게를 두고 5,500포인트 이하에선 적극적 전략이 유효하다 말했습니다. RBC 캐피탈의 로리 칼바시나 전략가도 5,500포인트를 중요 지지선으로 본다며 만일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20%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 보고 있으니까요. 향후 시장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죠. 테슬라가 오는 수요일 1분기 자동차 인도량을 발표합니다. 로봇, 자율주행, 우주 등 여러 사업 모델이 있지만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곳은 전기차. 1분기 인도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최근 테슬라는 YTD 하락률이 35%를 초과했고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도 10% 넘게 내렸죠. 로이터는 이번에 테슬라가 약 37만 3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15명 분석가 평균치로 1년 전에 38만 6천여 대와 비교하면 3.6%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평균 추정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도이체방크는 34에서 35만 대,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도 35만 5천 대에서 36만 대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반발, 중국 업체들과의 치킨 게임, 거기다 관세 이슈로 인한 불매 우려까지 테슬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로마에선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테슬라 전시장 차량 17대가 전소해버리기도 했죠. 머스크 CEO는 최근의 주가 조정이 자신 때문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급락이 곧 매수 기회라고 주장했는데요. 수렁에 빠진 테슬라의 주가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제재를 가하면서 WTI 원유 선물이 3%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5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야간장에서 한대 1,477원대로 급등했습니다. 마감은 1,473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금 가격이 1분기에만 17%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3,1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